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다. 비커에 얼음과 소금을 넣어두고 스포이드에 물을 빨아들인 후 점토로 스포이드를 막고 물의 높이를 네임펜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스포이드를 비커에 넣어 물을 얼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스포이드 안에 물을 넣었고 높이를 재어보니 얼기 전 상태보다 높았다. 비가 늘어난다니 와우! 그리고 이 원리로 슬러시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과학 시간이었다. 그럼 나는 과학자가 되어볼까?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봅니다. 아침 뉴스에는 사건, 사고 코너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 속에는 항상 많은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에는 마약 사범을 수사하고 검거하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자주 나오십니다. 이런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며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방법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번 주 왓디우드 태미태미는 경찰관님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속으로 고고싱!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모 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정 경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이 꿈이었나요? 많은 직업 중 경찰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경찰이 되셨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경찰관을 꿈을 꾸었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제복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했을 때 멋있겠다라는 단순한 이유로 처음에는 경찰관을 꿈을 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적인 것들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있고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는 나중에 커서 경찰관이 되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경찰관이 되었고요. 저는 경찰관이 되었을 때 나이는 27살에 경찰관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빨리 되신 거예요? 아니면 평균적인가요? 저는 평균적으로 된 편이에요. 지금은 더 어린 친구들, 20살, 21살만 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된 친구들도 워낙 많이 있고 요즘에는 빨리 자기 꿈을 정해서 일찍 들어오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나이가 평균적으로 그냥 직장에 들어오는 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민정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태어나기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 공무원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되어서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행정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대학교 진학을 경찰행정학과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경찰을 준비해서 경찰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27살 때 경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나요? 경찰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범인 검거잖아요. 네.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인보다 힘도 세야 될 거고요. 운동이라든지 체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체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요. 뭐 태권도라든지 유도 이런 무도들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습득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경찰관을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찰관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친구들 괴롭히지 않기, 준법 정신을 잘 지키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경찰관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직 어린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규범들, 질서 잘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이런 것부터도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갑은 어떤 사람한테 쓰나요? 수갑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도둑. 도둑을 검거할 때. 근데 수갑을 채워 놓으면 우리가 수갑 채웠으니까 범인이 도망을 못 가고 나 잡혔으니까 나 멈춰서 경찰 따라가겠습니다 할까요? 안 와요. 그죠? 수갑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인을 검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수갑을 차서 이 사람이 경찰의 그러한 집행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그런 나쁜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게 수갑입니다. 총을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 총을 쏴야 할 때가 생기면 어디를 쏘나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계에서는 총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총이 필요 없어서 가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에 저는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는 근무 중에는 총이나 테이저건을 꼭 소지를 하고 근무를 해요. 그때 이제 혹시나 뭐 위협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용할 일이 있겠죠. 그때는 총은 저희가 훈련할 때 허벅다리, 허벅지를 조준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영화처럼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쓰나요? 영화에 보면 테이저건 많이 쓰는 거 보죠. 네. 우리가 좀 전에 경찰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파출소나 형사 이런 데서는 두 사람이 같이 다니잖아요. 한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을 쐈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총 대신에 테이저건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인들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많이 써요. 그런데 조금 영화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테이저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죠.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맞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5초? 전기가 흐를 그때만 못 움직이지 그 이후에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을 하고 나면 재빠르게 수갑을 그 테이저건 맞은 범인을 손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인을 잡을 때 무섭지는 않나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범인을 잡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경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범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고 검거를 했을 때 그 마음은 그래도 이후에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라는 기분에서 조금 더 뿌듯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찰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저는 그때 치매 할아버지께서 이제 길을 잃으셔서 새벽 2시쯤에 길을 잃었다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가 나갔는데 할아버지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겨우겨우 할아버지의 이제 주소를 확인을 했는데 저가 근무하던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셨던 할아버지신 거예요. 새벽이다 보니까 가족분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할아버지는 겨울에 너무 추위를 떨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 이제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긴급 상황도 있지만 이 할아버지의 안전이 더 우선시하니 순찰차로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곳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족분들께 인계를 시켜드렸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할아버지가 나가신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인계시키고 이제 가족분들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이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경찰관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뿌듯하면서 내가 너무 잘한 일을 했구나 싶으면서 그게 참 많이 기억에 남아요.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경찰관의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을 도와주는 일도 경찰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강력 범죄자를 검거하고 이러한 것들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 업무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인데 대부분 조금 비행을 하는 친구들은 늦은 시간,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많이 오죠. 그날 또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 있는데 한 친구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쌤, 저 잡혀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딘데? 라고 하니까 시내 쪽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래서 저 다른 학교 전담 경찰관 쌤하고 연락을 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시내 쪽으로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112로 신고해서 빨리 그 친구 폰 위치 추적하고 가까우에 있는 그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그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마침 그 친구가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월성동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월성동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안전을 확인하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관련됐었던 친구들 다 만나보고 사건도 진행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범인 검거를 그 순간에 하는 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우리의 경찰의 일들이 쭉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나는 편이에요. 장난 전화를 받기도 하나요? 장난 전화 많이 와요. 특히나 만우절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로도 장난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장난 전화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장난 전화를 많이 하면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게 112 신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는 곳이잖아요. 장난 전화 한번 하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게 별일 아닌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장난 전화를 계속 하게 되면은 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장난 전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면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나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하고 상호간의 진술을 들을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보고 천천히 물어보면 누구든 동공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경찰관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을 가만히 보고 얘기를 천천히 또박또박하며 그분의 동공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거짓말이지 않아요 라고 되물었을 때 결국에는 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르게 이 사람을 계속 거짓말을 하나 의심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마약 사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약 사범의 특징이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질문했어요. 뉴스 많이 봤어요. 맞아요. 뉴스에 보면 최근에 올해 초에 마약과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마약이라고 하면은 되게 나쁜 사람들만 하고 요렇게로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깜짝 놀랐죠. 고등학생들도 이제 잠 안 오는 약이라고 해서 수업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먹는 약들이 마약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약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위험하다고 하면은 마약이라는 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은 끊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센 걸 원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약한 걸로는 효과가 안 오니까 그 더 센 걸 얻기 위해서 다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나면은 처음에는 약을 구할 때 그냥 거저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데 마약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 나중에 점점 많은 돈 쓰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게 되고 나중에 보면은 건강도 안 좋아져요. 막 마르고 막 눈도 초점 흐려지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범죄에도 연루가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떨 때 뿌듯하거나 보람을 느끼시나요? 이전 질문에도 여러 번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경찰관의 일 중에서 범인 검거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대에서도 일을 하고 지금 여성 청소년계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친구들하고 상담했을 때 아니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이 경찰관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렇게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때 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도움 줄 때가 제일 보람을 느꼈었어요. 특히 보면 저희들이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비행도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사고도 치고 뭐 소년원을 갔다 온다든지 교도소도 갔다 온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때로는 욕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쌤 그때 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특히나 학교 전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상대하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지.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한테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이 고맙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현재 9년 차 경찰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 그냥 무조건적인 경찰관을 비난하는 상황이 있을 때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경찰관이 왔을 때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찰관은 국민들,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치안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경찰관이 했던 일을 모든 것들을 경찰관이 잘못했어. 어떤 일의 시작조차도 경찰관이 잘못했어라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때 그때 조금 경찰관 일을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은 도와주는 사람, 경찰은 못하게 막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언제부터인지 딱 사람들의 인식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예전에 경찰에 단속이 된다든지 무언가 제지를 당한 경험이 있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기승전 경찰 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경찰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경찰관님의 신청곡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원달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바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는 너게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심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우러러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along, fall along my way 난 차라리 원달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바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오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flow along my way 차라리 원달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날 없이 퍼져있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여러분은 지금 달서강창 마을 방송국의 What Do You Do Tell Me TV를 듣고 계십니다. 어른들은 경찰관님께 무엇을 궁금해하셨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사건을 접하고 혼자 있을 때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무서운 사건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가 생각했을 때 무서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친구들이 이제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는 뭐 만약에 절도범을 검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좀 강력 사건을 만나봤거나 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섭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가족들이 괜찮을까? 그냥 혹시나 그러한 비슷한 류의 사건을 우리 가족들이 겪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한 명이 나가지는 않아요. 두 명이 나가고 아니면은 강력 범죄라고 하면 그 이상의 많은 경찰관들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뭐 초임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에서는 범인을 검거할 때 미란다 원칙을 직접 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병이 있나요?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 2014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차라면 10년 차가 되잖아요. 길 가다가 학생들을 봐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몰려 있거나 하면 일단 한번 쳐다보게 되고, 쟤들 혹시 내가 아는 애가 있는가, 내가 아는 교복이 있는가 한번 쳐다보고 한번 가서 말을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지나가다가도 그냥 아는 교복이 보이면은 야, 너 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고, 혹시라도 담배 피는 친구 있으면 야, 담배 피면 되나? 피지 마라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직업병이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저희가 신고 출동이 112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 알림이 울려요. 근데 그 알림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공공장소에 공지사항을 할 때 알림이랑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신고 출동의 현장이 아님에도 그 알림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그 마음이 약간 들어요. 그게 하도 많이 이제 출동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약간 저는 직업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건 있어요. 애들이 이야기할 때 일단은 그래 맞지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 아이가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거짓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요. 특히 우리 애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공감은 해줘요. 그래 힘들었지 맞지, 아우 걔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거짓은 전혀 없을까라는 그런 약간 의심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은 청소년 불법 도박이 저희 제일 관심사예요. 이게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친구 뉴스 많이 본다 했죠. 최근에 청소년 불법 도박 관련해서 뉴스들을 좀 봤을 거예요. 그죠? 도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도박장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요즘은 사이버로 도박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게임처럼 생긴 그런 도박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미성년자, 청소년들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도박은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돈을 따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겠지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구해서 도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은 훔치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빌려서 안 갚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 돈 빌린 사람이 왜 안 갚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훔친 거에 대해서 이게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돈 갚으러 찾아와서 2차 학교 폭력 가해를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불법 도박이 위험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즘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 불법 도박이에요. 경찰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의 꿈을 꾸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법 정신이나 아니면 약간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인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경찰을 꿈꾸고 있다면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기본적인 규범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체력이나 공부도 역시 등한시하면 안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면서 계속해서 꿈을 이루고 나중에는 같은 경찰관이 되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경찰을 꿈꾸는 아이들 말고 어머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어머님들 애들 잘못하면 자꾸 경찰서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조금 생겨날 수도 있고요. 경찰을 봤을 때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조금 아이들한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찰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얘기했었지만 체력, 저는 가장 먼저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을 우리가 집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작은 법, 제일 기본적인 법이 뭐냐면 질서거든요. 학교에서의 교칙, 아니면 파란 불일 때 신호등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규칙이라든지 질서 같은 것들을 이제 익히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출동이란? 나에게 출동은 너를 도와주기 위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출동이라는 게 어쨌든 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출동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출동이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제 내가 가는 것이다. 저는 누군가를 돕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오히려 즐거움으로 오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이 직업에 맞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찰관, 어린이들이 가장 동경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경찰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관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